기계학습 9주차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행동 분류 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데이터셋은 실제 2012년도에 다음과 같이 논문으로 나온 데이터를 사용하셔서 직접 분류를 수행하셨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를 소지한 사용자 혹은 실험자의 행동을 분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데이터셋은 실제 30명의 피실험자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오래된 논문이어서 그런지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성능을 리포팅하기도 하였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데이터셋은 실제 UCI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셋은 현재 버전이 2까지가 나온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의 실습에서 사용하셨던 데이터는 2012년도에 나왔던 오리지널 데이터를 사용하셨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수집 방법 영상을 오버뷰에 제가 공개를 하였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실제 이런 식으로 허리춤에 스마트폰 데이터를 착용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다음과 같이 이제 로우 데이터 형태로 시퀀셜하게 수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액션, 누운 것, 뭐 걷는 게 되겠고요. 계단을 내려가고 그리고 올라가는 등의 이러한 실제 사용자에게 스마트폰을 제공을 하고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수집되는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셋의 파일 이름은 첫 번째는 실험 몇 번째 실험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유저의 그런 아이디가 있고요. 데이터는 2598개가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는 약 50Hz 주기로 수집이 되었고 설명을 굳이 드리면 2598개.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과 첫 번째 피실험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총 2만 개가 있고 이게 50Hz 주기로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50으로 나누면 약 412초간 데이터가 수집된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로 가속도 센서 데이터는 각 X, Y, Z축에 대해서 이렇게 로우 형태로 데이터가 수집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실습 문제에서는 이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눈 라벨 파일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벨 파일의 구성을 보시면 실험 아이디, 그러니까 몇 번째 실험인지가 되겠죠. 그리고 유저 아이디, 그 실험에 참여한 유저, 그리고 행동 아이디가 트레인셋에서는 있습니다. 테스트셋에서는 이런 행동 아이디를 제거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행동이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행동이 끝나는 지점을 마킹한 데이터로 라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서는 12개의 활동 라벨이 존재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6개의 활동으로 간략화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실험의 첫 번째 사용자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를 플랫해서 보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첫 번째 실험의 첫 번째 사용자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 있는 형태의 액션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서 있는 형태 액션이 250부터 1232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를 50으로 나누면 약 5초부터 50으로 나누면 약 25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에서 5초부터 25초 정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실제 사람이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그 구간에 맞게 슬라이딩 윈도우 해가면서 캡처를 하고 그걸 피처로 기술하여서 실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번 실습에서 진행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실제 로우 데이터가 있었고요.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구간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가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데이터는 50Hz 주기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메디안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약 20Hz 스레스 컷을 기준으로 필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바디의 어떤 움직임에 의한 가속도와 지구 자기장에 의한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로 로우 패스 버터 필터를 추가로 사용하여서
0.3 0.4V를 기준으로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피처 인포메이션에도 있고요. 그 해당 논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메디안 필터와 이제 3차원의 그 3차수의 로우 패스 버스버스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자동으로 코드를 짜 있는 거를 제공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의 데이터 전처리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제공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센서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약 2.56초 기준으로 10%가 오버랩 되도록 샘플링을 수행을 하였고요. 이것 또한 이제 논문에서 제안을 한 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약 2.56초 간격으로 윈도우를 돌려가면서 50% 오버랩이 되도록 데이터 샘플링을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샘플링하는 기준에 대한 코드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셀렉션 혹은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각각에 대해서 로우 데이터를 각각에 대해서 이제 유클리드 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센서의 크기를 계산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량, 미분을 통한 변화량.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피처 엔지니어링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디테일은 논문에 대한 전처리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타임 도메인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쓴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당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그리고 해당 저희가 기본으로 하는 베이스 논문에서는 이제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제 시간 도메인에 있던 어떤 로우 데이터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서 더 유의미한 피처를 생성해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파수 도메인과 타임 도메인에서 어쨌든 얻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통계학적인 피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인 피처라는 거는 단순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평균 혹은 민맥스 값, 스탠다드 값 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엔트로피, AR, 그다음에 코릴레이션, 뭐 IQR 등등의 다양한 통계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벡터를 만들기 위한 피처 모델을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feature engineering.py라는 함수에 제가 펑션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서 만들었던 그러한 로우 데이터의 어떤 샘플링된 윈도우의 어떤 피처를 한 번 더 재가공하는 형태로 이번에 실습 문제를 진행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타민 도메인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통계학적 기법으로 접근을 하여서 피처를 엔지니어링하게 됩니다. 사실 디테일한 코드 부분은 뭐 너무 펑션을 콜해서 그냥 인풋으로 주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벡터로 만들어서 컨캣하고 합치면 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전처리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어떻게 로우 데이터를 피처로 만들까에 대한 고려를 하고요. 그것의 일부인 이러한 통계학적 기반의 어떤 피처를 뽑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실습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피처를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습 문제에서 제공받았던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정형화됐냐 비정형화됐냐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으로 제공받았던 피처를 어느 정도 만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신 피처를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적용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면 되는 것이 실습의 이제 모듈 2와 모듈 3였습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처 엔지니어를 했기 때문에 민맥스에 대한 어떠한 갭이 커서 실제 그거에 대해서는 스케일을 한번 진행을 해주고요. 이때 뭐 민맥스를 저희가 기본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민맥스 이외에 다른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셨을 때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항상 트레인셋에 대해서 피팅을 시키고 그 피팅 시켰던 어떤 것을 가지고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트랜스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에서 트레인셋 데이터와 테스트셋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핏과 트랜스폼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고요. 그렇게 돼서 피처를 만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듯이 랜덤 클래스 뭐 이번 실습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를 이용하셔서 분류를 수행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 스마트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류를 수행하는 것은 좀 많이 인제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실제 이분께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계학습의 머신러닝 방법 로지스틱 리그레션, SVC 인제 10주 차에 배우실 거, SVM 혹은 디시전 트리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디시전 트리 등등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성능을 실제 리포팅한 결과들이 있고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또 딥러닝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인 뭐 LSTM, CNN 등등을 이용해서 성능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머신러닝 방법들이 많이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지금은 다루지 않지만 뭐 딥러닝에 대한 내용들은 아래 기터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주차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행동 분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